김정현 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는 놀다 올게요. 네.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세미나 해가지고 되게 부담인데 우선 이 푸시다운 리밋에 대해서 수아님이 궁금하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아님만 알려드리는 것보다 다 전사적으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경모님도 이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세미나 하실 때마다 이 리밋을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한다. 갖고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고요. 우선 푸시다운 리밋이 있는데, 우선 옵셋하고 리밋절에 대해서 경모님 통해서 한 번씩은 접하셨죠. 네, 그래서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푸시다운 리밋이라는 걸 먼저 구현한 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리밋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푸시다운 리밋을 알기 위해서는 이 플랫 노드 분류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플랫 노드는 데이터 주고받는 방법에 따라서 파이프라인 방식하고 머티리얼라이제이션 방식이 있어요. 이 둘을 의미상으로 보면은 파이프라인은 그냥 뭐 별도의 저장 없이 그냥 내가 가공해 가지고 주는, 그래서 하위로부터 받은 거를 내가 가공해서 상위로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이고, 머티리얼라이즈드 방식은 내가 하위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어느 공간에 저장을 해 놓고 내가 상위에서 필요할 때마다 주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은 아래에 있는 거를 받아서 그대로 주는 역할을 하지만, 머티리얼라이즈는 내가 저장하고 있으니까 여러 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제 플랫 노드들을 먼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스탠드얼론 입장에서의 이 플랫 노드를 전체를 한번 다 나열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네 가지가 스테이트먼트 레벨의 노드들, 그리고 그 아래는 쿼리 단위. 그래서 쿼리 단위라고 하면은 하나의 쿼리를 표현하는 단위면서 센 연산. 센 연산들은 이제 쿼리 단위들에 대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쿼리 단위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다음 요 하위 나머지 것들은 큰 기준이 뭐냐면 프롬절에 포함된 것과 그 위에서 쓰는 오퍼레이터들,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그 각각의 노드들에 표시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P라고 하는 거는 파이프라인 방식의 노드,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거는 메테리얼라이제이션 방식의 노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푸시다운 리밋을 설명하기 위해 이 푸시다운 리밋이 가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필터가 있고 없고에 따른 푸시다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건이 있어서, 필터를 가질 수 있는 노드들은 이렇게 F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우선 M이라고 쓰신 것만 보시면 전체로 봤을 때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방식은 파이프라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롬절에 있는 것들 보시면, 프롬절은 네 가지의 이 노드들이 모두 조인을 위해서만 구성되고 사용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어그리게이션, 소트 인스턴트는 오더 바이 구문을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해시, 얘는 그룹 바이 구문을 위한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센 연산인데, 센 연산은 유니온, 인터섹트, 익셉트 세 가지가 있는데, 유니온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익셉트나 인터섹트는 레코드를 전체 다 가져와서 전체 다 공통된 게 있는지 아니면 공통되지 않은 것만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머티리얼라이즈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분류가 안 됐지만 클러스터 노드들이 있는데, 클러스터 노드들도 스테이트먼트 단위로 수행하는 DML 클러스터가 있고요. 얘는
오로지 셀렉트 포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노드고요. 그다음 나머지 노드들 중에 이 클러스터 플로들이 있는데, 플로들은 플랜 베이스드 클러스터, 싱글 클러스터, 멀티플 클러스터, 이 세 가지 종류는 데이터를 리모트로부터 가져오는 역할을 해줘요. 예. 그리고 데이터를 리모트에다가 전달해가지고 테이블 구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푸셔 노드가 하나 있고요. 이들도 역시 대부분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 데이터 전달을 하게 되는데, 특이하게 이 싱글 클러스터나 멀티플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라이즈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싱글 클러스터하고 멀티플 클러스터가 기능이 많아가지고 어떤 기능은 파이프라인을, 어떤 기능은 머티리얼라이즈드 하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살펴봤고, 여기서 그럼 푸시다운 리밋이 필요하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네, 아주 간단한 쿼리 하나. 자, 이렇게 셀렉트 간단한 쿼리가 있어요. 이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셀렉트 쿼리 테이블 T1에 대한 이런 플랜 노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 셀렉트 구문을 통해서 레코드를 패치해 올 때 셀렉트가 쿼리한테 나 데이터 줘 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럼 쿼리는 테이블에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럼 테이블은 실제 저장된 레코드를 일부 읽어서 요거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고, 얘도 이렇게 전달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전달 과정이 별도의 뭔가 머티리얼라이제이션 없이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이 현재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 리밋 1 이렇게 썼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전달 과정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크기를 하나의 블록 단위로 주고받아요. 우리가 GSQL에서는 디폴트로 이 블록 크기가 20개예요. 그래서 20개의 레코드 단위씩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밋이라는 놈은 이 셀렉트 구문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셀렉트 구문 내에 있는 쿼리상의 정보에 리밋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 정보가 현재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여기서 패치를 요청할 때, 얘가 얘한테 요청할 때 단순히 너 무조건 데이터만 줘 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몇 건이 필요해 라고 같이 넘겨줘요. 그때 리밋 구문이 없다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맥스야 라고 넘겨주니까 테이블이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아 그래 그럼 나 블록 하나 꽉 채워서 보내주면 되겠네? 그거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리밋 구문이 있다, 그럼 나는 맥스가 아니라 하나만 줘. 그럼 얘는 줄 때 하나만 채워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이 파이프라인 방식에서는 리밋이, 얘가 가진 리밋이 하위로 푸시돼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방식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리밋과 옵셋이 계속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가지고 최대한 처리를 해가지고 미리 처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돼요. 근데 자,
자, 이렇게 만약에 그룹 by I1 이렇게 있다. 그러면 플랜은 커리가 생길 거고 여기 그룹 바이를 위한 노드가 생길 거고 테이블에 대한 노드가 생길 거예요. 그럼 I1이라는 그룹을 I1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해야 돼요. 근데 레코드는 내가 몇 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의 그룹이 될지 몰라요. 그럼 내가 이 그룹핑을 한다는 얘기는 테이블 T1으로부터 모든 레코드들을 읽어서 그룹핑을 시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룹핑된 결과를 기준으로 그걸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룹핑에는 그룹 키컬럼도 쓰지만 이런 어그리게이션도 쓰게 되죠. 그래서 각 그룹마다 카운트를 구해서 각 그룹에 해당되는 그 정보를 뽑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 리밋이 있었다.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얘한테 하나만 요청을 하는데 얘는 얘 입장에서 보면 테이블한테 한 건만 요청하면 안 되겠죠. 몇 건이 어떤 그룹이 올지 모르고 그룹에 대한 어그리게이션 값을 구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한 건이라고 했지만 전체를 다 읽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룹핑은 내가 결과물로 한 건을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모든 그룹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얘는 전체 개수 다 그룹핑에게 넘겨줬지만 얘는 얘한테 한 건만 넘겨주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리밋에 대한 처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시다운 리밋은 왜 필요했느냐? 네. 여기서 아까 우리가 파이프라인 방식의 노드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요 규칙에 의해서 고민할 거에 없어요. 그러면 머티리얼라이즈드 노드 중에 리밋을 적용하면 좋아질 게 있느냐?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면 내려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푸시다운 리밋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머티리얼라이즈드 노드 중에 모든 레코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들은 이 리밋 조건이 내려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애가 셋 연산자,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연산자, 그리고 조인을 위한 인스턴트 노드들이에요. 그럼 남은 건 뭐냐? 오더 바이와 그룹 바이를 위한 노드 두 개만 남아요. 그래서 요 둘이 이제 푸시다운 리밋의 대상이 되고, 현재 우리는 소트는 최적화를 하지 않았고, 푸시다운 리밋에 대한 최적화를 하지 않았고, 그룹 바이 해시만 최적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룹 바이 리밋에 대한 푸시다운 리밋은 어떤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선 푸시다운 리밋은 지금처럼 쿼리가 갖고 있는 옵셋과 리밋 정보를 하위로 내려가지고 더 성능을 좋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좋게끔 만들 때 이미 내려는 가 있는데 기존에 못 내린다고 생각하는 애를 더 대상으로 해서 내려주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밋에 의해서 최적화가 가능한 노드에 이것을 전달하는 기능을 푸시다운 리밋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푸시다운 리밋은 이 플랜을 바꾸거나 이런 요소는 아니에요. 얘가 리밋 정보가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그러면 내가 받은 애가 실행 시에 푸시다운된 리밋 정보가 있으니 최적화할 수 있는 수행 기법을 사용해서 수행을 한다. 리밋을 푸시를 하든 안 하든 플랜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 변화도 없지만 우리가 플랜을 통해서 보는 정보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요거예요. 내가 지금 푸시다운 리밋 할 대상이 얘였어요. 근데 얘가 얘로부터 테이블로부터 레코드를 요청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도대체 몇 건을 가져오게 되느냐. 만약 푸시다운 리밋이 적용돼서 내가 하이로부터 더 적게만 가져올 수 있으면 이건 성능상 당연히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에도 보면 노드 정보나 이런 건 변하지 않지만 여기 패치 하고 있는 로 카운트 정보가 이제 전부 다 가져오는 거에서 일부분으로 바뀌는, 네, 그걸로만 푸시다운 리밋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푸시다운 리밋 대상은 디스팅트, 오더 바이, 그룹 바이 그리고 프롬절이었는데, 여기서 디스팅트하고 그룹 바이, 오더 바이는 우리가 이제 요 아래 노드를 통해서 대상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프롬절은 해보려고 했더니 이미 파이프라인 방식이어서 잘 돼 있더라.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 대상은 이거예요. 머티리얼라이즈드 방식의 노드.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를 고민할 수 있는데요. 클러스터도 대부분 파이프라인 방식이었고, 이런 머티리얼라이즈드 방식이라더라도 그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이걸 적용을 통해서 시행 기법을 바꾸는 거는 되게 부담이 커요. 클러스터 입장에서는 이 리밋이 그 논 디터미니스트한 요소여서,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게 하느냐. 클러스터가 이제 풀러 입장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제너레이트 쿼리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게 돼요. 이때 내가 몇 개만 패치해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리밋 구문을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내는 쪽에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일정량만 수집을 해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좋아질 거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큰 성능 변화 없었어요.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스탠드 언론에 여기 지금 리밋 정보를 넘겨줬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요 사이에 클러스터 풀러가 생겨서 그룹 바이 구문을 보내는 애가 있다고 해요. 그럼 얘는 그룹 바이 구문을 만들 거예요. 셀렉트 블라블라 그룹 바이 뭐뭐뭐 이렇게 만들 건데, 이 구문을 그러면 이제 리모트에 보내게 되겠죠. G2, G3, G4 이런 리모트 노드를 보내게 될 텐데, 이때 보낼 때 정보를 SQL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보내요. 현재 스테이트먼트 정보라던가 아니면 리모트에서 얘를 봤을 때 어떻게 식별할지 정보, 그리고 이 쿼리를 보낼 때 얘가 바인드 파라미터, 쿼리상에 바인드 파라미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들이 어떤 값을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같이 실어 보내고, 또 실어 보내는 정보가 뭐냐면 패치 카운트를 보내요. 예. 여기서 얘가 리밋에 의해서 요청할 때 리밋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맥스로 요청할지 n개로 요청할지 보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여기에서 맥스로 보낼지 n개로 보낼지 결정을 해요. 그 정보는 상위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치 테이블이 받은 정보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미 클러스터도 이런 푸시드 리밋은 적용은 안 했지만 이미 저런 리밋에 의한 최적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럼 여기다가
지금 현재 리밋 n이라는 구문을 덧붙여서 보내주게 되는데 뭐가 이익이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좀 마이크로한 튜닝일 수도 있어요. 이 리밋을 다 보내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쿼리를 받으면 리모트에선 똑같이 이런 플랜을 만들게 될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줘야 되는 서버 입장에서 네, 내가 리밋이 없다면은 결과를 블록 단위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정도를 기준으로 그 중에 걸러낼 거예요. 근데 리밋이 있다면 애초에 내가 원하는 만큼을 내렸기 때문에 가져오는 데이터 사이즈가 그만큼 줄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즈적 요소를 더 추가할 수는 있는 건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메리트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 옵티마이즈 플랜을 바꾸거나 이런 요소들이 생길까봐 네, 저렇게 제너레이트 쿼리에 리밋 공문을 씌워 보낸다. 그래서 푸시드 리밋은 그룹 바이와 지금 클러스터 플로에만 영향을 주는 기능으로 이제 한정 지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시드 리밋이 적용되는 플랜 노드는 그룹 바이 해시, 플랜 베이스드, 싱글, 멀티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무조건 내려가는 거냐? 내려가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내리는 게 좋죠. 근데 더 이상 못 내리는 조건은 뭐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 우선 푸시다운이 안 되는 노드들. 아까 머티리얼라이즈드 노드 중에 센 연산자라든지 이런 애들 못하죠. 어그리게이션 이런 애들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노드더라도 필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건만 내보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필터에 의해서 몇 건이 걸려질지 몰라요. 그럼 내가 하이로부터 한 건만 가져오면 몇 번을 반복할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는 블록만큼 읽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리밋 수행이 지금 최적화되지 않는 노드들은 또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그룹 바이는 네, 최적화 대상이 되고 소트도 대상이 됐지만 나머지 머티리얼라이즈 노드들이나 이렇게 필터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노드들 중에 필터를 실제로 갖고 있는 노드들은 그 하위로 그 정보를 못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푸시다운 리밋에 대한 설명은 대충 끝났는데 그럼 딱 하나만 더. 예, 그룹 바이 해시에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푸시다운 리밋이 적용되느냐? 지금 보면 해당 노드는 필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읽어오는 연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룹 바이는 이렇게 그룹 바이 구문이 있고 해빙 구문이 있고 요 한 세트와 디스팅트 구문이 있는 요 한 세트 두 개의 구문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싱글로 어그리게이션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했다면은 디스팅트가 사라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를 읽어오는 일은 없어요. 얘는 그룹을 내가 만약에 리밋 1 한 개만 가져오는 거다 라고 했을 때 한 개의 그룹이 생성된과 동시에 끝날 수 있는 애 다 안 만들어도 돼요. 역시 그룹 바이의 해빙절이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그 어그리게이션에 관련된 익스프레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요거랑 거의 일치해요. 그룹 바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룹 바이 해빙절이 있다는 건 어그리게이션이 있는 거고, 어그리게이션이 있다는 말은 모든 레코드를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걸로 적용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룹 바이 같은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타겟에서 참조하는 이런 어그리게이션이 없을 때, 즉 그룹핑 키만으로 참조가 되고 구성이 될 때, 그때 하나의 그룹을 만들면 거기서 스탑하고 결과를 주게 되는 거죠. 네. 저 혹시 궁금하신 거랑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나요?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게 전혀 이거랑 상관없어서 상관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플랜 변화상, 플랜으로 이제 이 스탠드 언론과 클러스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스탠드 언론 테스트 케이스인데요. 이 테스트는 컬럼 하나만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레코드가 이렇게 1, 2, 3, 4, 5 그리고 11, 12, 13, 14, 15를 가지는 레코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걸어서 이제 인덱스 스캔할 수 있게 해놨어요. 총 레코드 개수는 30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개에 대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 함께 그 순서가 사실 저장 순서에 의해서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스캔을 따르게끔 해서 결과를 고정해 놓은 그냥 테스트예요. 그래서 리밋 1이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인 1인 값이 항상 나오겠죠. 네,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다른 부분은 볼 필요 없고, 자, 그룹 바이에 대한 테스트를 볼게요. 그룹 바이 테스트 보시면 그룹 바이 C1 플러스 0, 얘는 인덱스를 타긴 했지만 인덱스 오더를 이용할 수 없는 익스프레션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구문의 어느 곳에서도 그룹핑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T1 테이블로부터 그룹핑해서 한꺼번에 얻고자 할 때 다 모든 레코드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존에는 30개의 레코드를 다 가져와서 그룹핑을 다 완료한 후에 한 건만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졌어요. 근데 얘는 레코드 수가 줄고 한 건만 가는 이게 보였는데, 그럼 이게 왜 3이냐? 기존에 우리 리드 블록 카운트 디폴트가 20인데 테스트를 위해서 3으로 줄여놨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맞춰서 테스트를 만들게 되면 너무 커서 한 블록 사이즈가 3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기존에 10번 반복해서 가져갔던 걸 지금 1이란 값을 만들자마자 끝났으니까 인덱스로부터 가져간 세컨은 1, 1, 1일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끝난 거예요. 요게 이제 성능 효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인데 디스팅트는 그룹 바이랑 동일한 스윙을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다른 테스트고 이건 굳이 볼 필요 없어 보이고요. 스탠드 언론은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다른 노드나 뭐 아니면 테스트는 많은데 설명 안 드린 게 있으니까.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럼 클러스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클러스터도 이 환경 구축은 비슷해요.
테이블을 쓰는데 대신 얘는 샤딩키와 논 샤딩키로 나가고 이 테스트는 샤딩키용 뭐 그룹 바이 오더 바이 디스팅트, 논 샤딩키용 그룹 바이 오더 바이 디스팅트 이걸 구분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샤딩키와 샤딩키가 아닌 거에 따라서 그 클러스터 플러의 그 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넣은 거고 그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대동소이예요. 그래서 디프를 먼저 보시면은 어떤 플랜이든 간에 지금 이제 쭉 한번 보실게요. 플랜이 변하는 건 없어요. 네, 여기 가져온 레코드 카운트가 변하는 건데 이 레코드 카운트가 변하는 이유는 딱 하나네요. 뭐냐면 제너레이트 쿼리에 리밋 구문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생기느냐? 자, 아주 간단한 셀렉트 구문이에요. 셀렉트 조건절에 있고 인덱스 스캔하는. 근데 내가 5건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기존에는 이 5건만 가져오라고 했다는 정보가 쿼리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구문이 사용자가 준 구문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리밋절만 빠진 형태죠. 근데 이게 이제 리밋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건만 가져와라. 리모트로부터 그래서 이 실제로 가져온 개수가 적은 걸 볼 수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 네, 요거는 넘어가지고 여기 있다. 자, 요거 하나를 보실게요. 그룹 바이를 하는데 2개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탠드 언론에서 2개 그룹 만들면 끝나죠. 네.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예요. 클러스터도 싱글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얘가 그룹 바이를 구성해서 리밋절까지 보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원해. 즉 로컬에서만 한 블록, 2블록 읽어왔더니 2 그룹이 만들어졌네? 리모트에 보낼 필요도 없고 응답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럼 이만큼 비용이 싸지는 거예요. 네, 리모트 접근 비용이 상당히 큰데 그걸 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보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우리가 논엄 이용하면 스타키처럼 얘도 제어할 수 있는,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로 더 활용이 많아지는 푸시다운 리밋입니다. 나머지 디프들은 다 요 대동소이예요. 여기까지 세미나를 할 건데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리고 이 형 제가 왔으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딴 거 궁금하신 거. 다들 이해는 하신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저는 뭐 이제 개발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저랑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보다 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혹시 오프셋으로 하면 네. 뭐 어떻게 되는지 뭐가 좀 달라지는지 네. 요 예제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셋과 리밋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옵셋은 3개를 가져온 레코드 중에 1개를 버리고 2개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를 가져야 돼요? 총 3개를 가져야 되겠죠. 적어도 3개라는 얘기예요. 내가 로컬로부터 3개는 가져와야 되고 리모트로부터 3개는 가져와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밋 구문을 만들 때 이 둘을 합쳐서 리밋 구문을 만들어줘요. 대신에 그 옵셋에 대한 처리는 드라이버가 해주는 거예요. 3건을 가져왔지만 내가 로컬에서 가져온 거에서 뺄지 리모트에서 가져온 거 뺄지 어쨌든 n개는 빼야 되니까 그 n개 빼는 역할을 드라이버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옵셋만 있었다 그럼 리밋이 보완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문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탠드 언론에서는 옵셋 리밋이 있더라도 옵셋이 있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도 이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이 합은 한 만큼을 차액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진 않죠. 플랜상으로도 거의 안 보일 거고. 네, 또 없으신가요? 저야 감사한데. 네. 그럼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겨둘까요? 아니면